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면서 병상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를 찾기 위한 수도권 선제 검사에서는 어제 10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 병상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요. 수도권, 이 서울과 부천에서 병상을 기다리다 숨지는 환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수도권 병상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지금 확진 판정을 받고도 지금 자택 대기 중인 확진자가 서울은 580명, 경기도는 이제 251명 있다고 지금 방역당국이 밝히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코로나19를 치료를 위한 이제 병상에는 이제 위중한 환자를 보는 중증 환자 치료 병상, 일반 입원 환자를 보는 이제 감염병 전담병원, 그리고 예. 이제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이 세 가지가 이제 있는데요. 지금 이 네네. 세 가지가 다 이제 부족한데 특히 이제 이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이 이제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86개 중에 1개, 경기도는 49개 중 2개가 남아있다,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좀 이게 지금 수급이 이제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제 지금 병상 부족이 이제 현실화되면서 이제 지난 주말에 방역당국에서는 이제 코로나19 이제 치료 병상을 10,000개 정도 이제 총괄적으로 확보하겠다라고 이제 이런 계획을 발표한 상태로 지금 네. 노력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병상 확보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생활치료센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이제 마련하기가 좋지만 예. 이제 그런 중증 환자 치료 병상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진도 필요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기계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 음압까지 갖추어진 병실이 이제 가능하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방역당국에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네. 앞서서 설명해 주신 대로 무증상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로 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저질환이 있는 60대 이상의 환자의 경우에는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질 수도 있어서 혹시 생활치료센터라도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까? 그래도 이제 자택 대기하는 것보다는 의료진 관리하에서 좀 상황을 볼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라도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들어가실 수 있다 그러면 들어가는 게 나을 수는 있는데요. 예. 예. 네, 하지만 이제 이게 중등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분이 지금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했다고 의료진은 그 안에 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기가 좀 어려우시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 이제 네. 최대한 병상 확보를 빨리 해서 예.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입원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기저질환이 있는 60대 이상의 환자, 지금 최근에 보니까요, 60대 이상 되신 분들의 이 환자가 전체 환자의 약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60대 이상 분들 중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분들은 정말 각별히 주의를 해야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중증 환자들이 이제 대부분은 이제 어르신들 중심으로 나오게 되고 특히나 이제 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같은 곳에 계신 분들이 감염이 되겠을 때 집단 발생을 하기도 하고 예. 거기에서 이제 대규모의 이제 중증 환자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계시든 아니면 그 시설에 계시든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코로나19 관련된 부분들을 옆에서 좀 잘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무증상이고 역학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좀 자신이 확진이 있는지 혹은 걸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어제 여기에서 102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무증상 환자가 많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과거에 1, 2차 대유행 때는 고위험 집단이나 장소 등 이제 어느 정도 비교적 특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방역당국에서 이제 명단도 확보해서 전수조사도 하고 또 위험 지역에 방문한 분들 중심으로 이제 그 중점적인 검사를 진행하면 됐었는데 지금의 이제 3차 대유행은 이제 고위험 집단이나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그런 여기저기 곳곳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선제적으로 격리나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의심이 되는 접촉을 했던 사람들이 방역당국의 그런 권고가 있기 전에라도 예. 자발적으로 편하게 이제 검사를 받게 해주면
당연히 이제 조기 진단과 대응에 이제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또 익명 검사 등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서 그 지역 사회에 이제 소리 없이 이제 전파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무증상 감염자들을 한시라도 빨리 찾아내는 것이 코로나19 방역에 지금 현재로서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3단계 격상을 아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에 영업을 할 때 좀 제한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방역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뭐 완전히 닫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예. 들면 뭐 생필품 구매가 어려우면 뭐 다른 곳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해야 되면서 또 이제 뭐 접촉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요. 예. 식당이나 카페를 완전히 닫아버리면 뭐 밥을 직접 해 드시기 어려운 분들이 어려움에 빠지거나 여러 명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이제 또 식사를 같이 뭐 만들어 먹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제 필요한 물품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원활하게 구할 수 있게 해주고 예. 또 이제 식당,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포장 배달 중심으로라도 좀 원활하게 이제 그 음식물 구입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뭐 방안들이 같이 이제 그 고민이 돼서 이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그 식당에서는 아예 매장 내 식사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각에선 전문가들이 그 식당에서 밥을 먹게 하더라도 좀 밀집도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좀 조치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상엽 전문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결국은 이제 코로나19는 산밀의 공간에서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데 사실 식사 시간은 뭐 마스크를 반드시 벗을 수밖에 없고 예. 혹시라도 일행이 있다 그러면 또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 이제 식당이나 이런 경우는 그 혼밥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권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혹시라도 그 직접 예. 먹게 된다 그러면 그게 아닐 경우라 그러면 정말로 그 같이 일행이 있더라도 좀 떨어져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식사할 때 이외에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그런 것들이 좀 그 생활화되고 좀 어찌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노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역 당국이 백신 확보 경과를 발표했는데 이전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신 수입 계약이 이렇게 쉽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뭐 계약을 뭐 하는 거는 뭐 어렵진 않겠지만 이제 예. 문제는 계약 이후에 이제 생산되는 물량을 얼마나 빨리 확보해서 이제 국내에 들여오느냐 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일단은 이제 미국의 FDA나 유럽 EMA의 이런 승인을 받은 백신은 이제 국내 식약처에서 빠르게 검토한 이후에 국내 승인이 나야 또 이제 그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최대한 빨리 물량을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나 이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에서 위탁 생산이 가능하고 국내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그 해외의 이러한 그런 절차들도 봐야 되겠지만 국내 식약처에서 또 충분한 검증을 또 통해서 그 승인을 빨리 이루어져서 국내에서 이제 접종될 수 있게 또 다각도의 그 길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정부는 일단 가장 먼저 도입을 해서 내년 2, 3월에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이 미국, 영국에서는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거든요. 어떻습니까? 2, 3월에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일단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임상 3상 시험이 완전히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나는 상황과 그 결과를 봐야 되는 건 맞긴 맞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몇 가지 이제 부작용이나 임상 진행 과정에 이슈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미국 FDA나 이제 유럽 EMA에서 이제 소명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거기에 대한 그런 소명 자료나 이런 것들을 또 잘 검토할 필요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프로세스를 지켜보면서 이제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괜찮은지를 이제 따져보고 또 그거와 상관없이 또 애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국내 생산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식약처에서도 또 다각도로 또 빨리 이제 상황을 살펴보게 된다 그러면 뭐 2, 3월 정도 안에 국내 식약처 승인이 나게 되면 생산된 백신을 국내에서 접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 지금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뭐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알겠습니다. 백신 확보 서두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안전한 백신을 수입해서 맞는 게 더 중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